소사역에서부터 시흥까지 가는 지하철, 저 안산까지 가는 거죠. 그거는 소사 원시선은 지금 40% 공정이 마무리됐고, 소사에서 원미 원종동 거쳐서 고양까지 가는 지하철은 올해 이제 착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원종동에서 고강동 거쳐서 화곡역까지 갔다가 홍대 입구까지 가는 지하철 노선을 지금 막바지 용역 검토 중인데, 올해 안에는 이 지하철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부천의 지하철망은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 지하철인 7호선과 1호선, 그리고 원종 지선이 있고 남북으로 이제 지하철이 가동하게 된 겁니다. 부천역 북부광장을 올해 12월까지 이런 모습으로 아주 탈바꿈을 시킬 계획이고, 아까 서른 의원님 감사표도 드렸습니다만 송내역 북부광장이 이랬던 거를 지금 이런 모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식 공사가 끝나는 거는 9월입니다. 올해 9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내버스의 시험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거치면은 한두 달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한 11월께는 송내역 북부광장이 완전히 상전벽해를 이룰 거다. 이것은 역곡 남부역을 바꾸려는 계획이고, 또 이제 우리가 신곡 복개천이 된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옛날에 이랬습니다. 이것을 이런 모습으로 내년 봄까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지금 이제 공사가 들어갔으니까. 이러면 시민회관과 버금갈 수 있는 원미구의 또 다른 하천 명소가 조성이 될 거로 봅니다. 여월천인데요. 이런 하천이 부천에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제가 이제 둘레길 2탄으로 이번 임기 동안에 좀 주력하려고 그러는 게 수변 백리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방치된 하천을 이런 모습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그 산책을 좀 할 수 있는 운치 있는 수변길,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백리.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민회강을 좀 생각하시면 도 아주 멋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강해 가지고 이 양쪽의 수변길을 좀 멋지게 조성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베르네천의 옛날 모습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개울길이 그나마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좀 순화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가자. 굴포천 자전거 타러 이제 봄 되면 또 많이 다니실 텐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인천시와 공동으로 이 연변의 그 하이킹 길을 조성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은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계속 지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우선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경인 아라뱃길과 한강 고수부지 산책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오정구에 있는 수로인데요. 이런 것을 다 좀 개조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 그 공원 리모델링 계획도 우리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심 지역도 우리 서진웅 의원님이나 이쪽에 그 도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많은 지금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올해도 주변에 작은 공원 변경 계획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벚꽃 축제하는 도당산이 있습니다. 도당동에 있는데 그 도당산 야트막하지만 그 꼭대기에 가면은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더 이상 수돗물을 이제 쓰진 않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올해 그 천문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저 강원도 가지 않더라도 부천에서 아이들하고 그 밤에 별자리 관찰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린이 천문대 그렇게 개념을 잡아서 도당산 위에 벚꽃도 보시고 저녁에는 별자리도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런 그 가로수도 기왕에 심어진 나무도 좀 잘 바꿔가지고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올해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꽃걸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옷장에 옷걸이 있는 것처럼 이 화분에 이 꽃을 걸어가지고 그 길가에 그 이런 가드레일 같은데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4월부터 늦은 가을 한 11월 초까지 계속 꽃이 피고지게 관리를 하니까 아주 도시가 굉장히 이렇게 정돈된 느낌을 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아주 좀 대대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나무 심기도 우리 지난 임기에 민선 5기에 120만 그루를 심었는데 이번 임기에는 200만 그루를 좀 심으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공무원도 열심히 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그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나무를 심는 걸로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문화를 올해 좀 많이 더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CCTV를 달아야 되는 위치를 우리가 조사한 겁니다. 부천에 CCTV를 4,164대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조사가 끝났는데 제가 시장 될 때 부천에 달려있는 CCTV가 220대 정도였더라고요. 근데 이 열심히 다느라고 달아도 이게 돈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난 임기에 한 800대 정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한 3,000대 더 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올해 이제 다 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대를 올해 다 마무리 지면은 더 이상 이제 부천에는 CCTV 달아달라는 민원이 없도록 만들자라는 건데 우리 서른 의원님 도와주셔가지고 국비도 일부 확보했고 또 이 위치도 다 이제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우리가 순회하면서 이동 예를 들어 중삼동에는 어디에 언제 우리가 CCTV를 달 겁니다라고 미리 이렇게 좀 설명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뭐가 될 거니 꿈이 뭐니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사실 진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대학 문제라든지 문과 이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후회 없이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큰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제대로 된 정보와 훈련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지원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꿈을 구체적으로 직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할 텐데 이런 점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구체화될 때 한번 꼭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하나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은퇴하는 시기가 보통 60세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경로당에 들어가려면 75세는 돼야 명함을 내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한 20, 30년 되는 기간 동안을 활동할 수 있는 준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를 올해 시작을 다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이런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테니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좀 대략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 수요가 소사나 오종에 비해서 다양하고 아주 복잡한 행정이 있는 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시민 안전, 또 그린 도시, 문화 커뮤니티 조성, 또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주력을 두겠습니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동 신도시가 생긴 지 22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노후가 발생되고 있는데 원미구에 대해서는 4,800세대에 대해서 급속한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창동 신도시가 급격하게 상업지역이 발달하면서 불법, 불량, 불편 없는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불법 주정차 문제인데 한정된 토지 또 집가의 높은 관계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주요 간선도로가 지금 현재 192개소 한 135km 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과 노점상 163개소 또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365일 기동반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 역시 시 전체에 774개소 3,240여 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 원미구에 360여 개소에 1,500여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사실 중동, 상동, 신도시는 강남과 50분대에 진입이 가능한 아주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시청역과 까치울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지금 없는 곳에 설치를 6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푸른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원이 협소하고 적지만 주요 도로변에 꽃거리를 가능한 저희 원미구에는 부천로, 신흥로, 부일로, 길주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5개소가 있습니다. 한 1,800m 정도, 한 2km 정도의 이런 꽃거리와 꽃벽, 수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얀마을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아직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 4월부터 한 6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생태공원 인근에 한 36,000평방미터 규모로 이거는 이제 카톨릭대 옆에 원미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에는 다목종 구장과 풋살 구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천 대공원 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인근에 한 40만 평방미터 규모로 생태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공원이 준공되는 2018년 말이면은 가족 단위로 피크닉도 갈 수 있고 우리 부천시민 물론 서울 강서나 이쪽 인근에서도 많이 볼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 커뮤니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트밸리 사업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아트밸리 사업을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접목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접목시켜서 실행하는 방법을 지금 운영코자 합니다. 공도가 약한 프로그램을 없애고 아트밸리 사업을 접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문화공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트밸리에서 익힌 재능과 끼를 전통시장 공연이나 또 우리 중상동 신도시에 있는 먹자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길거리 공연 등을 금년에는 한번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부천 영상단지 종합개발인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말 안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컨셉을 완료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송내역 국광장이 완전히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환승센터가 준공되면은 버스를 2층 지하철에서 바로 내려서 환승하도록 하고 현재 버스가 들어가 있는 광장은 공원을 만들어서 쉼터를 조성해서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 상동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상동에 있는 상동 복지관을 다시 신축해서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노인 경로당, 복합시설을 입주시켜서 다목적 회관으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사업인데 현재 신도초등학교 옆에 시유진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동, 상동, 신도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일명 먹자골목이라는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가 번영회를 조직해서 상가 번영회와 또 우리 구청과 같이 합동으로 준법 영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로데오 거리 같은 데는 질서가 잡혀서 지금은
또 불법 영업이라든가 무질서한 그 간판들이 많이 지금 제거되고 질서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해서 그 질서를 지키는 그 준법 영업을 해나가도록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을 단계별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어지러운 그 먹자골목을 말끔하고 아주 환경을 정비해서 상업시설이 활성화되고 시민 여러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쾌적한 시설로 탈바꿈하도록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그 길을 따라서 정해지다 보니까 그 숫자가 시작되는 지점에 그 인접한 단지에 표시가 되고 그 반대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표시가 안 된답니다. 부천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신곡 복개천 복구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그 물을 끌어들이는 게 굴포천에서 이제 2등급 그런 하수로 해갖고 끌어들인다고 나와 있는데요. 굴포천 주변에서도 이미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나고 생활 하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공사를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희는 재개발 지역에서 온 지역 주민인데요. 네, 부천시장님께 간단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10년이 넘도록 아파트도 짓지 못하면서 방치되어 있어서 낡은 집에서 사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조합에서는 쓰고 있는 돈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서면결의 등 조작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전담 부서가 없어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송내 로데오 상가 번영회장입니다. 솔직히 그 간판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그 실시를 해가지고 모범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게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기 그에 뭔가 약속했으면 뭐 시장님과 또 많은 시민들과의 어떤 약속은 그 외에 마무리가 돼야 돼요. 거기 한승역만 멋있게 지어지면 뭐합니까? 그 앞에 호텔 부지는 그냥 지저분하게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중고차, 그 차만 지금 그 주차장으로 써 있잖아요. 이미 사전 협상에 의해서 그 건축 그 허가가 거의 이제 됐죠? 심의가 이제 끝났으니까 곧 그 조감도나 이런 게 나오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는 준법을 잘 지킨 상가를 저희들이 도와드리려는 것은 뭐 분명하니까요. 구체적으로 그 해당 상가에 필요한 여러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얼마든지 그 상담 기능과 상담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곡천은 그건 뭐 어디서 그런 그 정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굴포천 물을 끌어다 흘리는 게 아니고 하수 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이 2급수입니다. 그 물이 대장동에서 시민회강으로 지금 보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수공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물도 그 물입니다. 그 물을 분기해서 신곡천 상류 소사역 부근까지 끌어와가지고 다시 흘리는 거기 때문에 무슨 냄새가 나고 저저 그런 게 아니고, 베르네천 시민회강 호수공원에 공급되고 있는 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저희도 좀 시행 이후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문제를 취합하고 대책을 검토해서 지금 주신 말씀 포함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빨리 찾아서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많이